두 종류라고 했죠? 하나는 다항식, 그 다음에 분수식. 근데 이게 식자 대신에 함수를 갖다 붙이는 거죠. 유리함수, 그러면 다항함수, 분수함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다항함수는 앞에 배웠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건 앞에 배운 거고 여기를 배우는 거죠. 분수함수를 배운다. 따라서 관계식이 y는 오른쪽이 분수식, 이런 게 일반적인 분수함수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분수함수는 보통 기본적으로 y는 한 다음에 분모의 문자식이 보통은 1차식을 활용합니다. 분자는요, 그러면 분자는 보통은 뭐 상관없는데 상수이거나 아니면 보통은 1차식이거나 이거 위주로. 네. 그렇게 쓰는 게 분수함수다. 그러다 보니까 분수함수의 특징상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근데 이게 1차식이다 보니까 x값이 어떤 값이 주어짐에 따라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모가 0인 식은 y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x값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때 대응되는 y값도 없다. 그래서 정의역 범위가 어떤 특정 값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만 성립하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될 수 없다.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근데 첫 번째 식은 저도 유리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어차피 x제곱 플러스 2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건 0이 될 수가 없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2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데 이 케이스 있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쪽 개념 많이 익히게 되겠죠. 분모가 1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그래프로 갑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거를 니네 혹시 기억이 나겠죠?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 중1 때. 중1이면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비웃었죠. 야, 임준혁 씨? 선생님 오래된 얘기 아닐 것 같아. 바로 비웃어버리네. 네, 3년 전. 3년 전에 뭐 했는지. 강선이 파릇파릇할 때. 네. 네. 지금도 파릇파릇하잖아요. 굉장히 파릇파릇할 때였어요. 강선이 막 파릇파릇하고 순수하고 지금도 순수해요. 말 잘 듣고 애가 그랬을 때 막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태눈이에요? 아니 뭐 지금 뭐 어떻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그때가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후반부에 여러분이 반비례 그 비례 관계를 통해서 함수를 처음에 접하게 되는데 그때 배운 게 정비례랑 반비례를 배우셨죠. 이런 단어 기억나시죠? 정비례 관계식은 정비례 정의는 x가 2배, 3배, 4배 넣을 때 y가 똑같이 같은 비율 2배, 3배, 4배로 늘어나면 이거를 바른 비례 관계라고 해서 정비례라고 부르고 반비례는 역수배로 늘은 거죠. 그랬을 때 정비례는 ax 형태로 나타나며 반비례는 y는 x분의 a꼴로 나타난다. 이때 이 반비례가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분수함수의 기본형이 됩니다. 모든 함수는 기본형을 갖죠. 기본형, 평행이동한 표준형, 걔를 정리한 일반형, 항상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분수함수도 역시 기본형부터 먼저 배우시고 다음 평행이동한 표준형 배우시고 걔를 정리한 일반형을 이제 천천히 배워가실 겁니다. 첫 번째, 기본형, 분수함수의 기본형. 식은 y는 x분의 상수 k. 당연히 k가 0이 아니겠죠? k가 0이면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k가 0이 아니며 동시에 x도 0이 아니고 그럼에 따라 y도 0이 될 수 없다.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대칭 형태 곡선 두 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또 부릅니다. k값이 양수이면 1, 4와 3, 4 방향, k값이 음수이면 2, 4와 4, 4 방향을 지나간다.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뭐 깊이 설명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그때는 이게 어려웠지만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아, 이런 걸 배웠구나라고 기억이 좀 희미하겠지만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걸 그려져 있으면 얘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해석 능력이 좀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이 그 사이에 좀 어느 정도 뭐 키만 큰 게 아니고 뇌도 어느 정도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케이스일 때는 언제냐면 k값이 양수일 때이고 이 케이스는 k값이 음수일 때죠. 그럼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이 1, 4분면과 3, 4분면 위주로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간다. 그 얘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라 말한다. 그럼 k가 음수일 때는 지나는 4분면이 2, 4와 4, 4분면을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죠. 따라 그려보세요. 오른쪽 위로. 얘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오른쪽 위로 간다. x가 증가할 때 위로 간다. y도 증가한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함수를 증가함수라 정의한다. 그랬고 이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땠나요? 저 원점에서 멀어지죠.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약간 옆으로 퍼지면서. 그러니까 이 원점이라는 게 사실은 나중에는 대칭축의 교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점근선의 교점, 뭐 대칭의 중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점근선의 교점, 그 원점에서 이렇게 천천히 멀어진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왔으면 뭔가 좀 새로워야 되지 않아? 너무 중학교 것만 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중학교 때 안 했던 걸 이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아직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모릅니다. 그냥 점을 찍어서 점의 이동 경로를 그냥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리라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 구부리면 안 돼요. 점점 붙어가야 되는 형태로 그려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저 그려진 그래프를 잘 보니, 이 그래프가, 예전에는 신경 안 썼던 부분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이 그래프가 잘 보시면, 뭔가 그래프가 대칭성을 띠고 있죠. 대칭성? 무슨 대칭? 이런 직선. 이게 뭐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보이니? 네. 건방지네. 아주. 자, 이 직선에 대해 대칭 형태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 칠판을 접는다고 치면 이 노란색 그래프 양쪽이 딱 완벽히 포개어지는 관계, 대칭성을 띌 것 같아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점, 원점에 대하여 여기 있는 이 점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여기쯤에 찍힐 것 같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대칭 이동되면 여기쯤에 찍힐 것 같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다시 대칭 관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그래요.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기존에는 몰랐던데 대칭성이 나타나요. 대칭성. 그 세 가지 대칭성. 첫 번째, y는 x 대칭.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세 번째, 걔네들의 교점인 원점 대칭. 이 대칭성 세 개 가지가 성립한다 라는 거고, 한 가지 더, 그래프를 잘 보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그렇게 그리지 마라, 저기 x축이나 y축에 그래프를 붙게 그리지 마라 라는 것만 배웠는데, 점점 그래프가 가면 갈수록 점점 x축에 가까워지죠. 근데 x축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x축에 닿을 수 있을까요? 상식과 논리는 다르다. 상식적으로는, 상식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래프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건 확실하거든? 그럼 점점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는 x축과 만나고, 점점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는 x축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는 뜻이지. 그게 상식이야. 근데 논리는 안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점점 이게 x축에 가까워지지만
x축에 닿을 수 없는 논리적 이유는 x축은 수학적 관계식인 y는 0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가 x축에 닿는다는 얘기는 y값이 0인 위치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아까 배웠잖아요. y가 0일 수가 없어요. y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분자가 0이 아니잖아. 그럼 y가 0이 될 리가 없죠. x축도 마찬가지죠. 그래프 x축에 점점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x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x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x가 0이면 존재하지 않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x축, y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 존재하죠. 그 선을 세 글자로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2학년, 3학년 되면 계속 나올 단어예요.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 됩니다. 그럼 점근선이 두 개 존재하죠?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x축, 수학적으로는 y는 0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y축, x는 0이라고 쓰네요. 그래서 얘는 저 대칭의 중심이 됐었던, 아니 저 대칭성을 띄는 것 중에 이 원점이라는 값이, 원점이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 두 개 있죠. 그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서는 원점이죠. 0,0. 근데 그 점근선의 교점이 결론은 이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띠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자체가 직선 두 개에 대한 대칭과 그 다음에 점대칭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형에서나, 이게 식 자체가 기본형이잖아. 기본형에서나 이게 딸딸 얘를 외울 필요가 있겠죠. 기본형에서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그럼 얘네가 평행이동 되면 이 직선 두 개랑 점도 분명히 따라서 평행이동 시킬 거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외워야 되냐면 점근선이 누구인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대칭성이 누굽니까 할 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좀 이따 이동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나타나니까 그건 좀 이따 따로 설명하고 대칭성은 어떤 형태에 대한 거에 대칭이 성립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울기 1이면서 동시에 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칭이에요.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긴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는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두 직선에 대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1번, 2번 모아보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고 점근선 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유리함수는 그렇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점근선과 대칭성. 자, 그럼 아까 본 대로 그냥 바로 이어서 갈게요. 본 대로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x분의 2. 이게 기본형이었죠? 그렇지? 원점을 지나지 않는 1, 4와 3, 4를 지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쌍곡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대표했던 건 생략하고 점근선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y는 0, x축, x는 0, y축. 따라서 얘네들을 모아보면 점근선의 교점이 나온다. 점근선끼리 만나는 점이 있고 그 점이 0,0이더라. 이랬었네요. 그럼 밑에다 쓸게요. 그렇더라. 그 대칭성을 띈다. 대칭성은 세 가지. 점근선의 교점 0,0 대칭. 그다음 기울기 1이면서 0,0을 지나는 직선 y는 x.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 0,0을 지나 직선 y는 마이너스 x 이거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고 이 그림 이 기본형을 당연히 뭐 할 거냐면 평행 이동하실 거죠. 그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보통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x축으로 p만큼 x축으로 뭐 책에는 뭐로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p, q 아니면 뭐 a, b 아니면 뭐 m, n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뭐든 상관없죠.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평행 이동 명령 배웠잖아요. 도형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할 때는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 이렇게 이동된 명령을 적용시켜 보면 y-q는 x-p 분의 저기서는 그냥 2겠죠? 이렇게 그냥 k라고 쓸게요. 죄송합니다. 예를 든다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일반화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냥 k라고 바꿔 쓸게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얘를 정리했더니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요런 꼴을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됐니? 그럼 저 표준형을 보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여쭤볼까요? 포물선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죠? 꼭지점 알아야 일단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원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중심. 뭘 알아야 그림 그리잖아? 그럼 분수함수 그릴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점근선의 교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제 같은 거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x축 y는 0, y축 x는 0. 걔 만나는 교점,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 이게 양수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토대로 방향이 오른쪽 2랑 왼쪽 아래를 지나는 이런 쌍곡선 형태를 그린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얘도 그래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x-p가 0이 될 수 없거든. 따라서 x는 p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점근선이야. x는 p가 점근선이 되고 그 분자가 0이 아니지. 분자가 0이 아니잖아. 그럼 따라서 y는 이 분수가 0이 아님에 따라 y 값이 q가 될 수 없어요. y가 q가 되려면 이 분수가 0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y는 q가 될 수 없으므로 q라는 값을 못 갖잖아. 걔가 점근선이야. 거기 가까워지지만 그 값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얘네가 점근선이야. 그럼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x가 p, y가 q를 지나는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그럼 됐네. 점근선도 찾았고, 교점 찾았죠? 그럼 남은 이제 대칭성이에요. 얘는 어떤 대칭이 성립합니까? 아까 배웠잖아요. 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은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q는 1 x-p 여기다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대칭 y-q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p 이렇게 대한 총 3개의 대칭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외우지 마세요. 이거 이거 외울 게 아니야. 필기는 해도 괜찮지만 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도형 파트나 그러니까 그래프 파트는 항상 함수 파트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러니까 딸딸딸 외워서는 대책 없어요. 앞으로 이러면 그래프 엄청 많이 배울 겁니다.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꾸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됐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또 추가 설명 드릴게요. 얘를 이제 정리하면 일반형이 나오겠죠. 그럼 정리한다고요? 저걸 어떻게 정리하죠? 이게 표준형이잖아요. 이 표준형을 정리하면 일반형이 나오는데 저걸 뭐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지? 보통 너 분수 쓸 때 일반적 모양이잖아. 분수 쓸 때 분수와 뒤에 있는 상수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지. 보통은 뭐하니? 통분하시잖아요. 보통 분수식 쓰면 보통 통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잘 쓰지 않아. 그 통분해 놓으면 그게 분수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저거 통분하게 되면 분모도 x에 대한 1차식,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이 나와요. 이런 거. 네, 이런 걸로 써주시면 이게 일반형입니다.
그럼 일반형 나오면 또 곤란하죠. 보통 모든 그래프의 일반형들은 가장 일반적 형태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들 찾기 어렵잖아.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일반형이 뭐 이런 거잖아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찾기 어렵죠? 꼭지점 찾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 바꾸거나 아니면 공식을 외워서 꼭점에 x 앞에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 외워서 꼭점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것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이렇게 일반형 원의 방정식 일반형 가장 중요한 중심 찾기 어렵다. 그래서 공식을 외운다. 이렇게 컴마 반지름은 제곱을 계산한다. 중심 x좌표 제곱하고 중심 y좌표 제곱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을 빼내게 되면 반지름 제곱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거지. 일반형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점들을 쉽게 못 찾는다는 단점이 있어. 얘도 그래요. 어차피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내야 점근선을 그릴 수 있고 점근선을 그려내고 나서 저 분자에 있는 K값에 따라서 양이면 이쪽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 음이면 이쪽으로 그림을 그릴 텐데 결론은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통분시키다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시간에 묻어갔죠. 그러니까 제점 쉽게 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보고 다시 두 가지 표준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저 일반형을 보고 공식을 통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빠르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빠르게 예를 들게요. 첫 번째, y는 그냥 쉬운 걸로 x분의 2. 이게 기본형이었죠? 이 기본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 봅시다. 그럼 관계식은 y는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써진다. 맞니?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그려요? 점근선의 교점은 점근선은 뭐예요? 일단 점근선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x는 마이너스 1 이게 점근선이다. 그렇죠? 분자가 0이 아니므로 y값이 3이 될 수 없다. 그래서 y는 3, 뒤에는 상수값 얘가 점근선이다.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찾는다. 점근선의 교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 됐니? 그럼 그림을 그리자. 점근선의 교점. x가 마이너스 1 여기쯤 있겠죠? x축이 그러니까 y축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죠? x는 마이너스 1 y는 3 네. x축 평행 직선이 위로 3칸 이 정도 갖다 칩시다. y는 3 얘를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보니까 위에 있는 분자값이 양수네요. 그럼 방향을 오른쪽 위, 왼쪽 아래를 지나도록 이렇게 점점 붙어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준다. 됐네요. 그럼 그림 다 그렸네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었다. 그림 다 그렸네요. 그럼 그림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에 맞게. 근데 이렇게 그려놨는데 다시 이 그래프를 통분하려 합니다. 저 통분하면 이게 3이 통분되면 얘가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위아래 약분되고 3이 덧셈 되는 거겠죠. 저를 통분하게 되면 y는 x 플러스 1로 통분되고 분자는 3x가 써지고 여기 2에다가 3이 덧셈됨에 따라 플러스 5 이렇게 써지겠죠.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보고 거꾸로 가는 방식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걸 겁니다. 똑같아요. 같은 그래프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얘를 그려내려면 이 모양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린 이걸 보고 그린 거니까. 이거 보면서 얘기를 못 그려요. 지금 당장은. 이걸 보고 그리는 거니까. 그럼 표준으로 바꿔서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하죠? 했더니 네, 저번에 분수식 할 때 배웠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쓰는 게 분리형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분수를 찢는 거죠. 찢는 방식은 이랬었어요. x 플러스 1 쓰고
방식은 두 가지죠. 직접 나눗셈 해도 되고 아니면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쓰시고 앞에 계수를 맞춰야 돼요. 3x로 가야 되니까 앞에 3이 붙어요. 근데 분배하면 3x 나오지만 플러스 5가 나오지 않죠? 뒤에 플러스 2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찢는 겁니다. 분리형.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어보면 이게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2가 먼저 써지고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뒤에 플러스 3이 써진다.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거면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잘 들어. 만약 일반형에서 분수함수 일반형이야. 근데 문제가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형태야. 그래프를 원해. 이거 그래프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 지금 했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식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해 내셔야 돼요. 근데 그래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될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공식을 통해서 뭐를 찾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찾습니다. 공식이요? 무슨 공식이요, 선생님? 봐. 일반형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y는 분모 1차식, 분자 1차식. 이렇게 됩니다. 보통 통분하면 저런 모양이 나오죠? 얘처럼 이렇게. 1차분의 1차꼴이 나와요. 자, 이랬을 때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는 공식인데 그 공식을 선생님은 니은자 공식이라고 정의를 해요. 니은자 공식. 네, 전문 용어죠. 니은자 공식.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생긴 모양이 니은자처럼 보여서 니은자 공식이라고 불러요. 아니, 생긴 모양은 니은자인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때 빨리 찾는 방식이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그게 점근선의 x좌표예요. 마이너스 c분의 d. 컴마.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니은자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워놨냐면 요거 있지. 요거. x 개수들. 그 비율값을 그대로 y좌표 갖다 베낍니다. 그럼 이게 점근선의 y좌표가 돼요. 이게 니은자 공식이에요. 생긴 모양이 니은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요? 여기 봐. 이게 니은자 공식. 니은자 공식. 이렇게.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따라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분의 3.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점근선의 교점. 빠르게 계산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가 필요 없을 때야. 그래프가 굳이 필요 없이 점근선의 교점만 필요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일 때.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표준으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그래프가 필요할지 아니 중요한 점이니까 점근선의 교점만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분자가 표준형 표현했을 때 이 분자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야 돼. 근데 점근선의 교점 찾는 공식만 가지고는 이 분자 값이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바꾸는 연습을 하긴 하셔야 돼요. 물론 얘를 구하는 공식도 있어. 쟤를 구하는 공식도 있다. 근데 굳이. 뭐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까지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점근선의 교점 외우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저 썼던 식 다시 씁니다. 이왕 한 거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인데 이거 있죠. 밑에 두 번째. 굳이 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뭐냐면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어딘지를 물어봐요. 그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공식상 분모가 0이 되겠을까? 마이너스 1, x 앞에는 개수, 비율 3. 그 다음에 대칭성. 이 그래프는, 이 분수함수는 누구에 대한 대칭 성립합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의 대칭 성립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3은 기울기 1, 가로 x, 이거 x좌표, 플러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3,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지금처럼 정근선 교점이나 대칭성을 물어보는 거라면 굳이 표준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정근선 교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래프가 몇 사분면 지납니까? 뭐 어떤 관계성이 뭡니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으면 이제 이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기서 만약 함수 f가 y는 이 책에 다 있으니까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형으로.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y는 x 지금 했던 거 x 플러스 1분의 뭐 3x 플러스 5였나요? 네, 이렇게 됐었나요? 이 그래프를 함수 f로 봤을 때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x, y로 뒤바꿔 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식을 함수니까 y로 정리해야 돼요. 그럼 분모를 치워야 되니까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럼 3y 플러스 5는 여기다 x를 분배해야 된다는 얘기죠? xy 플러스 x.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동령을 모아야 됩니다. 얘를 1로 모으고 뭐 쟤를 절로 넘어간다 합시다. 그럼 얘랑 y가 동령 처리되니까 x-3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돼요. 양변을 y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게 되면 그때 y는 x-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게 네,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분수함수에. 근데 잘 봐. 눈치 빠르신 분. 얘가 원함수야. 얘가 그 함수의 역함수야. 뭔가 눈치가 있으시면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약간의 규칙이 뭘까요? 굳이 묻는다면 여기 x, 여기 x 똑같고 이게 뒤에 상수항 플러스 5 이쪽 분자에 있는 상수항 플러스 5 같고 가만있어 봐. 여기 있던 3이 왠지 밑으로 내려왔는데 가지고 있던 부가 반대로 바뀐 것 같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분자로 올라왔는데 가지고 있던 부가 반대로 바뀐 것 같죠?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요? 그러면 이걸 다 분수를 이렇게 미지수 바꿔놓고 미정계수 바꿔놓고 쫙 풀면 딱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얘는 안 바꿔요. cx 분자의 플러스 b. 그리고 여기는 a와 d의 위치를 바꾸되 위치 바꾸면서 가까이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면 네, 역함수가 처리됩니다. 근데 가끔 답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얘랑은 무조건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위치만 바뀌고 부호가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호를 그러면 얘네가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같은 식이다 실제로. 똑같은 식이야. 알겠니? 이런 거라고. 이 함수의 역함수가 이거라며. 그치? 보니까 얘랑 위치 바뀌면서 부호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대각선 쪽에 있는 그 개수와 상수들이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도 같이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리만 바꾸고 제 자리만 바꿔요. 그러니까 1이 올라가고 3이 내려와요. 근데 부호를 얘네가 바꿔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도 됩니까?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보세요. 그럼 얘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분자도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죠? 분자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같은 식인데 보통 얘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가끔 이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어요. 같은 식이니까. 그렇게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유리함수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유리함수 다 설명드렸어요. 큰 굵직굵한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빠르게. 가야 되지 않나? 45분인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점근선의 방정식. 그걸 구하면 정의역, 치역은 저절로 구해집니다. 그럼 구하는 표준형이잖아요. 구하는 방식.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3, 뒤에 4. 그 분자값이 양수네요? 0보다 크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3,4를 지나는 3,4 이렇게. 네.
여기 3,4라는 점근선이 존재하며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재나는 오른쪽 위, 왼쪽 아래. 근데 여기는 뭐 이게 허허벌판이니까 내 맘대로 그림 적당히 아니 누가 그래프를 완벽히 그리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 방향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도록. 근데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왜요? 이렇게 진행하면 몇 사분면을 통과하지 않죠? 이 그래프는? 3, 4분면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3, 4분면을 지나가.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가죠. 1, 2, 3, 4 다 지나가요. 여기 위치가 좀 확실해져야 돼. 여기 위치.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적당히 여러분들 고1이잖아. 그 정도 눈치는 좀 있어야지. Y절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Y절편이요? X가 0일 때 Y값. X 0지 물어봐.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 이게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양인데 얼마예요? 3분의 11 정도 되는 양이죠. 3분의 11이면 대충 3점 얼마 정도 되는? 아, 여기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여기가 찍히는 점이 3분의 11이라는 점. 0,3분의 11.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대칭 형태로 이렇게 적당히 그리면 돼. 이쪽은 이렇게 적당히 그렸다. 보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그렸고, 이제 남은 건, 정역 구해라. 정역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역. 치역은 y값 중에 뭐가 안 되죠? 요 4라는 값을 못 갔잖아. 점근선의 y좌표를 못 갔죠? 그래서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얘도 정의역 치역 구하는 건 얘는 어렵지 않죠.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되니까. 니은자 공식. 분모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3. 따라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근데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근데 그림을 그리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느 사분면 질환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거를 적당히 빠르게 바꿔야 된다. 아까처럼 적당히 짜맞춰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빨리 나눠도 돼. 이렇게 x 플러스 1. 3x 플러스 1이죠. 네. 3x 플러스 3. 위에 4를 빼면 마이너스 4. 됐니?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목과 x 플러스 1 곱 이렇게. 그래서 얘가 분자값, 얘가 뒤에 떨어져 나오는 상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쪼개지죠. 그럼 이제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왼쪽 한 칸, 위로 3칸. 네, 얘가 점근선. 얘를 기준으로. 근데 방향이 음순을 네, 이쪽 방향과 왼쪽이 오른쪽 아래를 그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별 문제 없다. 그냥 적당히 대충 그리면 된다. 근데 여기가 문제다. 이렇게 되면 4, 4분면 안 지나가요. 근데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도 4, 4면 안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4, 4분을 통과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y절편.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좀 알면 지나는 4분면을 판단하기 편할 것 같다. 그래서 y절편. 네, x가 0일 때 y값. x 0을 지워지죠? y값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지난다. 여기쯤을 지나간다. 그럼 여기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곡선이니까 아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설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대칭 형태로 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지나는 4분면은 다 지나간다. 1, 2, 3, 4분면을 모두 다 지나간다. 선생님 근데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릴 때 왜 굳이 자꾸 y절편 쓰시는 겁니까? x절편 쓰면 안 됩니까? 되는데 계산법상 x절편 구하려면 y가 0일 때 x값 구해야 되잖아. y가 0일 때 x값 구해야 돼. 이거 좀 계산이 불편해. 근데 x가 0일 때 그러면 좀 더 편해. x가 0일 때 그럼 이거 홀랑 지워지거든? 그럼 숫자 계산하면 되고 일반형은 더 좋고 확 날아가요 얘네가. 여기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일반형에서 y절편 값은 뒤에 있는 상수들의 비율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x절편보다는 y절편이 찍기 편해서 이렇게 찍어놓고 문제를 정리하시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그치지 말고 자, 이렇게 그려놨더니 만약 문제가 이 그래프는 어떤 거에 대한 대칭성을 띱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이게 0이 되는가? 마이너스 1,
네, x의 개수의 비율 3. x 개수의 비율을 써야 된다. 가끔 식이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가끔 진짜 이렇게 나올 때 있다. 이렇게.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1,3 이렇게 쓰면 큰일 나. 이거 위치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 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저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됐고요. 이 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직선 두 개,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y-3, 기울기 1, x 플러스 1. y-3, 기울기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네, 색에 대한 대칭성이 성립한다. 그려주시면 좋다. 네. 이런 것. 다음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냐 이거. 평행이동 거리 구하라는 얘기죠. 얼마큼 이동했습니까? 네, 평행이동한 그 x값 y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x축은 얼마큼 y축은 얼마큼. 얘를 이동한 거죠. y는 x분의 k를 이동했더니 x-2분의 2x-3 이게 되었다. 자, 물어보자 그러면. 결국은 일반형을 표준형이랑 기본형으로 바꾸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아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뜻이야. 표준으로 바꿔놔야 얘를 얼마큼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이걸 표준형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될까? 2x네? 2 곱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려면 플러스 필요하죠. 그래서 x-2분의 1 플러스 2. 됐니? 여기 있는 분자값과 여기 있는 분자값은 똑같아야죠. 그래프의 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k값은 1이 될 테고 x축으로 이게 0이 되는 만큼 x축으로 2만큼 여기 있는 상수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그래서 k값은 1, a값은 2, b값은 2 이런 거구나. 그럴 필요까지는 있네요. 얘는 k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k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k값이 아니고 그냥 얼만큼 이동했습니까만 만약 알고 싶다면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은 0,0. 그럼 여기 있는 점근선만 찾아내면 이게 몇 컴마 몇으로 이동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분모가 0이 되는 거 2,2.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저 분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각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보자. 자, 이 문제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구간이 정해졌죠? 근데 얘는 점근선의 위치를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2가 점근선의 위치죠. 그럼 마이너스 1, 2예요. 됐니? 그럼 그래프는 둘 중 하나겠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것만 가지고는. 맨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증가함수예요. 만약 이쪽이라 치자. 분자값이 음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구간이 0하고 3까지면 0이 여기 있을 테고 3이 여기 있을 테니까 x에 3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이 그래프가 3,6을 지나간다는 뜻이지. 이해됐니?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쪽이었다고 쳐봐. 그래프가 이쪽이었어. 그럼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여기서 겹치고 있잖아요. 여기서만 그려지거든? 그럼 그래프 특징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0,3이 x에 0 집어넣으면 최대값 6 나오죠? 그럼 0,6을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느 점을 통과하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쉽게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표준형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분배하면 이게 a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a 써주고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분배하면 2x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1을 여기다 마이너스 2가 지워주면서 a만 남겠죠. 그럼 찢으면 y는 x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돼요. a 때문에 어차피 안 나오네? 네.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차피 a 때문에 안 나오네요.
그럼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그래프가 아까 분자값이 이게 음이됨에 따라 a-2가 음이됨에 따라 무슨 말? a가 2보다 작음에 따라 그래프는 점근선만 그릴게요. 이렇게 점근선 그려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얘가 x값 마이너스 1인데 구간이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이 그래프 오른쪽에서 그려지겠죠? 여기서 0에서부터 3까지. 그럼 여기만 그려진다는 얘기고 이 그래프 중에 최대 위치는 여기죠. 3가 될 테고 그때 최대값이 6이니까 이 그래프가 3,6을 지나갈 것이다. 그 대입을 합니다. y에 6 대입하고 x에 3 대입하면 4분의 3 대입하면 6 플러스 a. 넘어가죠? 그럼 a는 24-6이니까 18. 됐니? 그럼 a가 18인데 이게 안 맞잖아. a가 2보다 작아야 된다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a 값이 여기는 a-2가 양수일 때 a가 2보다 클 때 그럼 그래프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y는 2죠? 네, 2가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이게 양수값이니까 이제 이쪽을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근데 어차피 그려지는 구간이 여기만 그릴 거니까 0부터 3까지만 그린다. 됐니? 이거 뭐 잘못 그린 것 같다? 아, 이건 양이니까 이쪽으로 그리면 안 되죠? 죄송해요. 양이니까 이쪽을 그려야죠. 이쪽을 이렇게. 이쪽은 그리지 맙시다.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럼 그리고 났더니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고 최대값의 위치가 여기더라. 그 최대값이 6이라는 뜻이니까 이 그래프는 0,6을 지나간다. 여기서 x에다가 6, y에다 0 대입해요. 그럼 6은 0 대입하면 분모 없어지고 a-2 플러스 2. 따라서 a 값은 6. 괜찮네요. 6은 2보다 큰 값. 그렇죠? a 값 6. 그럼 식이 완성된 게 y는 x 플러스 1분의 6 대입하면 4 플러스 2. 자,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최소값. 이 그래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x에 3 대입하면 최소값 나온다. x에 3 집어 넣읍시다. 4분의 4, 약분하면 1. 그 다음 2 더하면 3. 3,3. 그래서 최소값은 3이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